두 번째 주제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진짜 매력적인 사람은 통장 잔고나 식스팩, 그런 게 전부가 아니에요. 저는요, 한 여자가 말했던 걸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나를 제대로 이해해 주는 사람이 세상에 딱 한 명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그때 깨달았죠. 아, 사람은 결국 마음을 채워줄 누군가를 찾고 있다는 걸요. 그러니까 이제 제 말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요, 그냥 뻔한 연애 조언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통장 잔고가 없어도, 근육질 몸매가 없어도 그 사람이 나 없이 못 살게 만들 수 있을까? 진짜 실전 노하우를 아주 친절하고 아주 솔직하게 알려드릴게요. 근데요, 여기서부터 살짝 불편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온 진실 아닌 진실을 깨야 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믿어요. 돈만 많으면 다 된다. 외모만 잘생기면 끝난다. 근데 진짜 그랬으면 왜 그렇게 고급 외제차 타고도 솔로인 사람들이 넘쳐날까요? 왜 그렇게 잘생겼는데도 혼자 집에서 술 마시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사람은요, 자기가 가장 결핍된 걸 채워줄 사람한테 끌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느껴보셨을 거예요. 배가 고플 땐 아무리 예쁜 옷을 봐도 감흥이 없고, 목이 마를 때는 무슨 영화도 눈에 안 들어오는 거. 감정도 똑같아요. 결핍이 있는 곳에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생존 필요 조건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외적인 스펙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감정 구멍을 정확하게 찾아내고 거기를 메워주는 능력이에요. 이걸 알면요, 여러분, 진짜 연애 판도가 달라져요. 오늘은 그랬어. 여자 마음을 사로잡는 3단계 심리 전략. 이걸 아주 쉽게, 아주 재밌게 풀어드릴 거예요. 첫 번째 단계는요, 감정 맞춤형 인간이 되라는 거예요. 이거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다 똑같은 여자 없어요. 누구는 겉으로 쿨해 보여도 속은 불안 덩어리고, 누구는 겉으로 착해 보여도 속은 인정 욕구가 불타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다? 아, 나는 이런 사람이야, 알아서 이해해.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은 무엇을 필요로 하지? 어디가 허전할까? 내가 뭘 해주면 이 사람이 마음을 열까? 이걸 캐치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고민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알아요? 나는 점쟁이도 아니고. 괜찮아요. 제가 아주 쉽게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잘 들어야 해요. 특히 요즘 너무 지쳤어. 나 요즘 자존감 바닥이야. 괜찮은 척하는 것도 힘들어. 이런 말들 있죠? 이게 바로 감정 구멍의 힌트예요. 또 하나는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알아요. 자꾸 확인하려는 사람은 불안한 거고, 칭찬을 기대하는 사람은 인정 욕구가 강한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반복적으로 하는 SNS 글귀를 보면 돼요. 여러분, 진짜 외로움 터지는 사람은 꼭 SNS에 티 낸다니까요. 세상은 왜 이렇게 차가운 걸까? 혼자라는 건 참 쓸쓸한 일이야. 이런 글 올라온다. 그럼 그 사람은 지금 온몸으로 누가 나 좀 알아봐 줬으면 하고 외치는 거예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면 대박 터뜨릴 수 있어요.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감정을 만들어주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근데 주의해야 해요. 무조건 친절하고 무조건 잘해주라고요? 아니요. 그건 호구되는 지름길이에요. 진짜 고수는요, 필요할 때만 정확하게 채워줘요. 비 오는 날 우산 딱 들이대고, 힘든 날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거예요. 늘 잘해주는 건 배경 소음이고, 타이밍 맞춰 잘해주는 건
심장 울리는 음악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요. 투자하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이거 진짜 핵심이에요. 인간은 원래 자기 돈, 자기 시간, 자기 에너지 쏟은 곳에 집착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도 느껴보셨을 거예요. 억지로 산 비싼 옷, 몇 번 못 입어도 버리기 싫고, 열심히 키운 화초, 죽어가도 애써 살리려고 하고, 연애도 똑같아요.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돈이든, 시간이든, 감정이든 투자하게 만들어야 해요. 그럼 어떻게 하냐? 작은 부탁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좀 골라줘.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 내 생각이 궁금해. 이런 작은 부탁들을 통해 상대방을 내 일에 끌어들이는 거예요. 처음부터 큰 부탁하면 안 돼요. 부담 주면 도망갑니다. 작은 거부터 자연스럽게, 마치 농담처럼 가볍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요. 감사를 확실하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사소한 도움에도 너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진짜 고마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생기는 게 뭐냐? 상대방 머릿속에 내가 얘한테 필요한 사람이구나라는 인식이 박히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는 내가 없으면 얘가 힘들겠다.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감정적 소속감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 감정 피난처가 되어라. 여기까지 오면 거의 90%는 성공한 거예요. 우리가 피곤할 때 어디 가고 싶어요? 편하고 이해해주고 쉴 수 있는 곳. 사람 마음도 똑같아요. 스트레스 받을 때 누구한테 기대고 싶을까요? 잔소리 안 하고 이해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한테요. 그래서 여러분은 상대방에게 세상에서 제일 편한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조건 없이 이해해주되 선은 지켜야 해요. 무조건 다 받아주라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는 조용히 단호하게 선을 긋고, 상대방이 힘들어할 때는 따뜻하게 묵묵히 곁에 있어주면 돼요. 쉽게 말하면 혼내는 게 아니라 옆에 서 있는 사람이 되어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으면 여러분은 그 사람 인생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됩니다. 한 번 더 강조할게요. 연애는요, 스펙 싸움이 아니에요. 감정 싸움이에요. 외모, 돈, 좋죠. 근데 그거보다 중요한 건 내가 힘들 때 옆에 있어줄 사람, 내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사람, 이걸 누가 차지하느냐의 싸움이에요. 그리고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방법들은 여러분이 그 싸움에서 진짜 승자가 되게 만들어줄 거예요. 여기서 잠깐 진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감정 피난처가 된다는 것. 이거 절대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다 들어주기만 하면 된다는 게 아니에요. 들어줄 땐 따뜻하게, 그러나 상황을 해결할 땐 같이 해결 방향을 고민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상대방이 회사 너무 힘들어라고 털어놨어요. 그때 그냥 그래, 힘들겠다. 이 한마디로 끝내지 말고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제일 힘들어? 혹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없을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 차이 엄청 큽니다. 단순한 공감은 일시적 위로고, 문제 해결에 동참하는 건 감정적 유대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살짝 재치 있게 밀당을 넣어야 해요. 항상 무조건 받아주기만 하면요, 오히려 매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가끔은 장난스럽게, 가볍게 툭 던지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상대가 너무 심각하게 푸념할 때, 야, 너 회사 대신 우리 집 강아지 산책 알바 해볼래? 월급은 간식 2봉지야. 이렇게 분위기를 살짝 띄워주는 거예요. 이런 장난스러움이
관계를 훨씬 가볍고 편하게 만들어줘요. 사람은요, 무거운 관계를 오래 끌지 못해요. 가벼운 농담, 따뜻한 관심, 이 두 가지가 감정 피난처를 진짜 만들어주는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 더 기억하세요. 감정적 유대감은 일상 속 사소한 습관에서 만들어진다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매일 아침 오늘 좋은 일 생기길. 간단한 메시지 보내기기. 힘든 하루 끝에 오늘도 고생했어. 한마디 건네기.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난 내가 잘할 거라고 믿어. 응원하기. 이런 작은 반복들이 쌓이면요. 상대방은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아, 이 사람이 없으면 진짜 허전하다. 이 사람이랑 있으면 나 자신이 괜찮은 사람 같아. 이런 감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겠죠. 바로 기대감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감정적 피난처가 되었다면 이제 상대방이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설렘이 함께 떠오르게 만들어야 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작은 기대감을 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번 주말에 재밌는 거 같이 하자. 너 좋아할 만한 선물 생각해놨어. 기대해도 좋아. 너 힘들 때 딱 필요한 특별한 거 준비했어. 곧 알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요. 포인트는 절대 다 말해주지 않는 거예요. 살짝만 힌트 주고 상대방 상상력을 자극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확실한 것보다 약간 모호하고 기대되는 걸 더 강하게 기억해요. 그 모호함 속에서 상대방은 계속 여러분을 생각하게 됩니다. 대체 뭘 준비했을까? 주말에 뭐 하려고 하지? 내가 뭘 기대해도 될까? 이렇게 기대감이 커지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에 대한 감정도 커져요. 그리고 마지막 결정타. 나만 알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것. 세상의 수많은 사람 중에서 얘는 진짜 달라. 얘는 진짜 특별해. 이 인식을 심어줘야 해요. 어떻게 하냐고요? 아주 쉬워요. 모두에게 친절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만 특별한 사람이 되세요. 예를 들면 남들한테는 기본적인 인사만 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항상 한마디 더. 남들한테는 건성으로 대답해도 그 사람 얘기엔 진심 가득한 리액션. 남들한테는 무심한데 그 사람 생일엔 특별한 이벤트. 이런 사소한 차이가요.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아, 나한테만 이런 사람이구나. 나만 이렇게 대우받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게 해야 해요. 그래야만 그 사람은 여러분을 잃고 싶지 않은 사람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면서 혹시 이런 생각 드시나요? 아, 귀찮겠다. 이거 너무 계산적인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한 번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진짜 소중한 사람을 만나고 싶다면 여러분도 그 사람을 소중하게 대해야 하지 않을까요? 사랑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하는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선물이에요. 특히 요즘처럼 사람들 마음이 각박해진 세상에서는 더 그래요. 대충 대하면 대충 당하고 정성 들이면 정성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감정 가치를 고민해 보세요. 내가 그의 하루를 조금 더 밝게 만들 수 있다면, 내가 그의 마음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는 여러분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세요. 진짜 사랑은요, 서로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내가 그의 피난처가 되어주고, 그가 나의 날개가 되어주고, 그렇게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진짜 연애고, 그게 진짜 인생 파트너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그냥 흘려듣지 말고 진짜 삶에 적용해 보세요. 자, 그럼 두 번째 이야기로 이어가 볼게요. 어느 날 한 남성 구독자분께서 저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셨어요. 저는 항상 잘해야 한다는 압박이 있어요. 괜히 센 척도 하게 되고 막 더 멋있어 보이려고 괜히 큰 소리도 치고요. 근데 이상하게도 진짜 중요한 순간엔 더 멀어지는 느낌이에요. 그 말 저한테 너무 익숙했어요. 왜냐면 많은 분들이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크면 오히려 나답지 않은 모습으로 애써야 한다고 착각하게 돼요. 마치 시험 보는 것처럼 이 여자의 마음을 따내야만 한다는 강박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을 자꾸 깎아내리게 돼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내가 더 재미있게 말했어야 했나? 좀 더 여유롭게 행동했어야 했나? 말을 너무 많이 했나? 너무 적게 했나? 마치 연애가 시험 같죠. 답 맞추고 점수 따야 하는 게임처럼 느껴질 때, 그건 우리가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신호예요. 사람이 사람에게 끌리는 건 절대 시험 문제처럼 정답이 정해진 게 아니거든요. 오늘은 그 이야기, 바로 사랑받기 위해 무조건 잘 보여야 한다는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그 생각이 왜 우리를 더 외롭게 만드는지, 어떻게 하면 관계 안에서 나 자신을 지키면서도 더 깊은 연결을 만들 수 있는지를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 볼게요. 사람은 완벽해서 사랑받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서툰 모습, 실수투성인 모습, 그런 진짜 나의 일부들이 드러났을 때, 비로소 누군가와 깊이 연결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근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사랑을 얻기 위해 자꾸 자신을 감추려고 하죠. 재미없는 얘기인데도 억지로 웃겨보려 하고, 속상한데도 아무렇지 않은 척, 서운한데도 괜찮아 하는 척. 그러면서 마음은 점점 더 텅 비어가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묻고 싶어요. 그 사람 앞에서 여러분은 진짜 여러분인가요? 그 사람이 여러분을 좋아한다면 정말로 여러분에 있는 그대로를 좋아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연기하고 꾸며낸 더 괜찮아 보이는 모습을 좋아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만약 후자라면 그건 진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알아요. 자기가 편한 사람인지 아니면 자꾸 뭔가를 맞춰줘야 하는 사람인지. 그래서 처음엔 끌렸던 관계도 나중엔 피곤해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남자분도 그랬어요. 매번 연애 초반엔 엄청나게 매력적인 사람처럼 보였대요. 재밌고 배려 깊고 센스도 있고. 근데 연애가 길어질수록 그 사람이 힘들어졌대요. 왜냐면 계속 그렇게 완벽한 모습을 유지하려다 보니 진짜 감정은 숨기고 솔직한 표현은 줄어들고 결국은 관계가 버거워졌거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진짜 중요한 건요. 내가 이 사람 옆에 있을 때 더 나다워질 수 있는가? 이 사람도 내 옆에 있을 때 더 좋아지는가? 이 두 가지예요. 진짜 좋은 사랑은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줘요. 더 괜찮은 사람 말고요. 더 착한 사람 말고요. 더 성공한 사람도 아니고요. 그냥 더 행복한 사람으로요.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를 좋아하고 계신다면 한번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사람이 나랑 함께 있을 때 더 행복해지나? 그리고 그 대답이 네라면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하지만 만약 매번 눈치를 보게 되고 표현 하나하나를 계산하게 되고 내가 말한 걸 후회하고 내 감정이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껴진다면 그건요,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요, 나를 잃는 게 아니라
나를 더 잘 알게 되는 과정이어야 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사랑받기 위해 무리해서 바꾸려 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 대신 서로가 서로를 편하게 만들어주고 서로의 감정을 존중해주고 서툴더라도 끝까지 이야기 들어주는 그런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제가 요즘 제일 많이 듣는 고민 중 하나가 도대체 왜 이렇게 소개팅에서는 잘 되다가도 그 다음에 연락이 끊길까요? 라는 거예요. 정답부터 말씀드릴게요. 처음엔 끌림부로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 끌림을 유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진짜 연결이 없어서예요. 처음에는 외모, 말투, 매너, 센스로 끌릴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중요한 건 결국 이 사람과 있을 때 내가 어떤 사람처럼 느껴지는가예요. 내가 더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진다면 그 관계는 계속되고요.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매력 있어 보여도 결국 멀어지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 끌림을 진짜 연결로 만드는 법을 함께 이야기해 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니에요. 사랑을 잘 하게 되기 위해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요. 서로를 알아가고 성장시키고 누군가의 따뜻한 피난처가 되어주기 위해 만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다음 영상에서는요. 첫 만남에서 끌림을 터뜨리는 대화법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뭘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자꾸 어색해져요. 말하다가 끊기면 너무 민망해요. 이런 고민 있는 분들 꼭 보셔야 해요. 근데 오늘 영상에서 진짜로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은 사랑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보다 함께할 때 더 좋아지는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여러분은 충분히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가면도 쓰지 않아도요. 진짜 여러분의 마음 그 자체로도요. 그러니까 너무 애쓰지 마세요. 더 괜찮아 보이려고, 더 잘해 보이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지금 이 모습도 누군가에겐 충분히 따뜻하고 누군가에겐 이미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 모두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내가 너무 좋아하면 상대는 도망가요. 이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정말 그럴까요? 아니요. 사실은요. 내가 너무 좋아해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내가 너무 불안해서 상대가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사람은요, 사랑을 받을 때 안정감을 느끼고 싶어 해요. 그런데 상대가 나에게 무조건적으로 매달리고 나 없이 불안해 보이고 내 반응 하나에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면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 책임감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고 싶어지는 거죠. 왜냐면 그 관계에서 자신이 감정을 더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없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긴 하지만 내 삶의 중심은 여전히 나 자신에게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짜 끌림의 시작이에요. 처음엔 외모, 말투, 센스로 끌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면 결국 감정의 안정감이 있어야 해요. 이 사람이 나에게 무조건 맞춰주는 사람인지 아니면 자신의 감정을 잘 알고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인지 그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이건 여러분도 느껴보셨을 거예요. 너무 나에게 맞춰주는 사람보다 자기 할 일 잘하고 스스로를 잘 챙기는 사람에게 더 끌렸던 기억.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괜히 더 괜찮은 사람이 된 것 같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자석처럼 비슷한 에너지끼리 끌리기도 하지만 서로를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에너지에도 끌려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하나 제안할게요.
앞으로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나로 인해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나도 이 사람 덕분에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있나? 이 질문에 네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건 진짜 건강한 사랑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런 사랑은요, 집착하지 않아요. 억지로 붙잡지 않아요. 무리해서 증명하려 하지 않아요. 그냥 존재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걸 느끼게 해주는 사랑이에요. 자, 이제 한 가지 더 얘기해 볼게요. 첫 만남에서 끌림을 만드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외모, 자신감 넘치는 말투, 센스 있는 리액션, 물론 다 중요하긴 해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이 사람과 얘기했을 때 기분이 좋았느냐예요. 그게 진짜 끌림을 만드는 핵심이에요. 여러분도 아마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외적으로 너무 괜찮았는데 막상 대화해보니 뭔가 딱딱하고 어색한 느낌. 또 반대로 처음엔 그냥 평범해 보였는데 얘기하다 보니 너무 편하고 따뜻해서 계속 생각나는 사람. 사람은요, 감정으로 기억해요.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감정을 줬는가. 그 감정이 끌림의 정체예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릴 대화법은 단순히 말 잘하는 방법이 아니라 상대방이 여러분과 얘기하면서 기분이 좋아지는 법이에요. 이 대화법을 알게 되면 굳이 화려하게 꾸미지 않아도 상대방이 이 사람 왠지 또 보고 싶다라고 느끼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전에 한 가지 꼭 기억하세요. 어떤 스킬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가진 진심이에요. 그 진심이 말 안 해도 전해지게 하는 게 진짜 대화의 기술이에요. 오늘 이야기 어땠나요? 혹시 여러분 마음 속에도 난 좀 더 괜찮은 사람이 되어야 사랑받을 수 있어. 이런 생각이 있었다면 오늘 이 이야기로 조금은 가벼워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이미 누군가에게 충분히 따뜻한 사람이에요. 말을 재치 있게 하지 않아도, 모든 상황에서 침착하지 않아도, 센스 넘치는 행동을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 사람 앞에서 진짜 나를 보여줄 수 있고, 그 사람이 진짜 나의 감정을 소중히 여겨줄 수 있다면, 그게 진짜 연애예요. 그리고 그 진짜 연애는 결국 나를 더 나답게 만들어줘요. 자, 그럼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혹시 이런 적 있으세요? 한 여자가 자꾸 너 뭐해? 자니? 이렇게 톡을 보내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감이 안 와서 그냥 무심하게 그냥 밥 먹었어. 이제 자려 해 하고 넘긴 적.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고백보다 더 고백 같은 말이었다는 거죠. 오늘은 그런 이야기예요. 여자들이 남자에게 보내는 그 작은 신호들. 말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안에 담긴 마음은 정말 크고 복잡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걸 몰라요. 아니, 무시해요. 그래서 놓쳐요. 기회를, 인연을, 사람을. 이 영상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놓치면 진짜 후회합니다. 왜냐면 오늘 알려드릴 4가지 질문. 이건 여자들이 진심을 꾹꾹 눌러 담아 보내는 연애의 신호거든요. 이 신호들만 잘 캐치해도 그녀의 마음 안으로 훅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바로 이겁니다. 너 뭐해? 지극히 평범하죠? 하지만 그 평범함이 진심의 위장막이에요. 이걸 경험으로 느꼈던 한 남자, 김철수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철수는 평소 말수가 적은 편이고 여자와의 연애 경험도 거의 없는 말 없는 타입이었어요. 회사에서는 묵묵히 일 잘하는 스타일. 그런데 어느 날 새로운 팀원 소연이 들어오면서 그의 일상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소연은 밝고 상냥한 성격으로 누구에게나 잘 웃고 친절했죠. 철수는 처음에는 그저 참 좋은 사람이네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소연이 자꾸 철수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점심 뭐 드셨어요? 그 파일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퇴근 후에도 슬쩍 톡이 옵니다. 오늘은 야근 안 하셨어요? 너 뭐해요? 철수는 처음엔 그냥 인사치레인 줄 알았죠. 하지만 이상하게 계속 마음이 쓰입니다. 그 단순한 너 뭐해요? 라는 말이 왜 이렇게 가슴을 쿵 하고 치는 걸까요? 그리고 하루는 철수가 피곤해서 아무 말 없이 톡을 넘겼어요. 그런데 다음 날 소연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어제 톡 읽으시고 답이 없어서 괜히 보냈나 싶었어요. 그 순간 철수는 깨닫습니다. 아, 이게 그냥 톡이 아니었구나. 여자들은 아무 이유 없이 남자에게 말을 걸지 않아요. 특히 관심 없는 사람에게는 더더욱. 너 뭐해? 이 말은요. 사실은 너 지금 나랑 말하고 싶은 생각 있어. 나 지금 너랑 얘기하고 싶어의 다른 표현입니다. 즉, 대화의 문을 조용히 두드리는 소리죠. 여기서 중요한 건 타이밍이에요. 이 질문이 왔을 때 무심하게 넘기면 기회는 스르르 사라집니다. 하지만 거기에 따뜻하게 반응하면 문은 활짝 열릴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말이죠. 방금 저녁 먹었어요. 오늘 하루 어땠어요? 이 한마디만으로 그녀는 이 사람이 나에게 관심 있구나라고 느낍니다. 두 번째 질문. 자니? 이거요. 밤 11시 넘어서 갑자기 오는 자니? 메시지. 정말 그냥 잠이 궁금해서 물어본 걸까요? 그럴 리가 없죠. 이건 완전히 감정의 울타리 안에서만 나올 수 있는 말입니다. 그 시간에 그 말을 보냈다는 건 그녀는 지금 혼자 있고 당신을 생각하고 있고 당신과 연결되고 싶다는 뜻이에요. 이 이야기에는 지은이라는 여자의 경험이 숨어 있습니다. 지은은 조용하고 신중한 성격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감정 드러내는 걸 꺼려하고 말보다 행동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타입. 그런 그녀가 어느 날 호감을 갖게 된 남자가 있었어요. 그 남자는 평소처럼 다정했고 자상했고 그리고 참 잘 웃었죠. 지혜는 어느 순간 그에게 마음이 끌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녀의 이런 감정이 너무 조심스러웠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 말하면 어색해질까? 혹시 나 혼자만 좋아하는 걸까? 그런 고민 끝에 그녀는 아주 조심스럽게 메시지를 하나 보냅니다. 밤 12시를 넘긴 시각. 자니? 이 짧은 한마디 안에 담긴 감정의 무게 상상해 보셨나요? 그 말에는 불안함, 기대감, 두근거림, 그리고 조금의 외로움까지 들어 있어요. 그녀는 자기가 보낸 이 말에 어떤 답이 올지 하루 종일 수십 번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 여기서 남자가 자고 있었어 하고 끝내버린다면요? 그녀의 마음은 바로 철컥 하고 닫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정말 중요합니다. 아직 안 자요. 무슨 일 있어요? 이 한 문장만으로 그날 밤 그녀는 마음속 벽을 조금 허물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건 여자들은 확신이 없을 때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자니는 확신을 받고 싶은 그녀의 SOS 신호인 셈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너 뭐해 와 자니? 이 둘은 그냥 일상적인 인사 같지만 사실은 사랑의 문을 조심스럽게 열어보는 첫걸음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나머지 두 가지 여자들이 진심을 담아 보내는 아주 중요한 신호. 있어줘서 고마워. 그리고 몸 조심해.
건강 챙겨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볼게요. 이건 말 그대로 마음의 뿌리를 드러내는 말들입니다. 절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는 그 말들. 다음 영상에서 제대로 풀어드릴게요. 세 번째 이야기, 바로 이 말입니다. 있어줘서 고마워. 혹시 한 번이라도 여자에게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별거 한 것도 없고 대단한 말을 해준 것도 아닌데 갑자기 그녀가 메시지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오늘 하루 너무 힘들었는데 있어줘서 고마워. 사실 남자 입장에서는 당황스럽기도 해요. 내가 뭘 했다고? 그런데 그 말은 당신이 그녀 인생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마음의 신호입니다. 우리가 오늘 얘기할 주인공은 민수라는 남자예요. 민수는 여자친구 예진을 만나면서 처음으로 이 말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민수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잘난 것도 없었어요. 그냥 항상 옆에 있는 편한 사람이었죠. 예진이 일이 잘 안 풀릴 때, 상사한테 혼났을 때, 친구들과 오해가 생겼을 때, 민수는 큰 말도 안 했어요. 그저 그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진이 문득 이런 톡을 보냈어요. 민수야, 그냥 있어줘서 고마워. 이 짧은 한 문장은 예진이 민수를 자기 세계 안에 받아들였다는 증거였습니다. 민수가 뭘 해서 고마운 게 아니라 그저 존재해줘서 고마운 거예요. 이 말이 나온다는 건요. 이미 그녀가 당신을 마음의 안식처로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이보다 더 깊은 감정 표현이 어디 있을까요? 여자들은 감정의 흐름이 굉장히 섬세합니다. 그래서 고맙다는 말 한마디에도 진짜 고마움, 미안함, 기댐, 기대가 이런 감정들이 한꺼번에 들어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말이 나왔을 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나도 너 있어서 진짜 다행이야. 무슨 일 있었어? 오늘 많이 힘들었나 봐. 이렇게 진심으로 받아주면 그녀는 자기 마음이 안전한 곳에 도착했다는 느낌을 받게 돼요. 그 순간부터 그녀는 당신을 연인이 아닌 동반자로 보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질문은 바로 이 말이에요. 몸 조심해, 건강 챙겨. 너무 흔하게 들으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지나쳐요. 근데 이 말은요. 사실 사랑해보다 더 무겁고 진심일 수 있어요. 우리는 사랑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보다 밥은 꼭 챙겨 먹고 다녀. 늦게까지 일하지 말고 좀 쉬어. 요즘 잠 좀 자. 이런 말을 해주는 사람에게 더 깊은 신뢰를 느끼죠.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말에는 지켜주고 싶은 마음, 함께 오래 있고 싶은 바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현지는 워커홀릭입니다. 자기 일에 엄청난 열정을 갖고 있고 밤새워 일하는 걸 당연하게 여겨요. 하지만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머리가 핑 도는 거예요. 몸에 힘도 안 들어가고 손이 덜덜 떨립니다. 그 순간 제일 먼저 생각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남자친구 태훈이었죠. 현지는 급하게 병원에 다녀온 후 태훈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병원 갔다 왔어. 별건 아니래. 근데 나 좀 무섭더라. 태훈은 단 한마디로 답했어요. 진짜 제발 몸 좀 챙겨. 너 없으면 안 돼. 이 말을 들은 현지는 그 자리에서 울고 말았습니다. 그 말 안에 태훈이 평소 자주 하던 말이 겹쳐 들렸거든요. 밥은 꼭 먹었지? 오늘도 너무 늦게까지 일하지 마. 요즘 무리하는 것 같아. 그동안 흘려들었던 말들이 사실은 진심에서 나온 사랑의 표현이었단 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여자들이 말하는 건강 챙겨, 몸 조심해요.
이건 그냥 예의상 하는 인사가 아니에요. 특히 자주 꾸준히 반복된다면 감정이 깊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하는 말이에요. 왜냐면 그 사람이 아프면 내가 아프거든요. 그 사람이 없으면 내 세상이 허전해지니까요. 그래서 이 말을 들었을 때는 그냥 응, 고마워 하지 말고 그 마음을 느껴주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 건강하게 오래오래 옆에 있을게. 그게 그녀가 진짜 듣고 싶었던 말이에요. 자, 오늘 영상에서 우리는 여자들이 연애할 때 정말 많이 하는 말, 하지만 남자들이 무심코 지나치는 네 가지 질문과 말들을 살펴봤어요. 너 뭐해? 자니? 있어줘서 고마워. 몸 조심해. 이 네 가지 안에는 그냥 말이 아니라 사랑의 씨앗이 숨어 있어요. 남자들이 이걸 몰라보고 무심하게 대하면 그 씨앗은 싹도 못 틔우고 말라버립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신호들을 잘 알아채고 따뜻하게 반응해 준다면요. 그건 어느새 싹을 틔우고 나중엔 그 사람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 될 수 있습니다. 여자들의 말은 항상 감정의 포장지에 쌓여 있어요. 포장만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깊은 감정이 담겨 있답니다. 그 감정을 알아주는 남자. 그런 남자가 결국 사랑을 얻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공유까지 부탁드립니다. 당신이 놓치고 있는 사랑의 신호. 앞으로도 저희가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그럼 오늘도 연애 놓치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